입니다. 자, 오늘 8월 30일 월요일이고요.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유연한 리치님 어서 오시고요. 김엘리사벳님 반갑습니다. 형주님, 빨봉가자님, 부자스통님, 찐마이님, 전영수님 고맙습니다. 부자오빠님, 예스님. 이게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나와요? 네. 요거 저작권 없는 무료 음악이라 그런 것 같아요. 아무데나 막 틀어. 주원맘님, 현우의 꿈님, 슈퍼버피님, 현우의 꿈님, 써니쌤님 어서 오시고요. 황금열쇠님, 네. 애들 계좌에 경자 종목 3개째 나왔어요. 잘하셨어요. 네. 조금씩 점점 늘어날 거예요. 점점 늘어나면 좋아지죠. 이나님, 별콩님, 1%만 던님, 1톤짜리 황금님, 둥천사님, 별콩님, 송혜님, 나이스데이님, 빨강망토님, 네, 선글라스가 없어요. 네, 돈 벌어서 빨리 하나 사요. 부추님, 네, 그리고 쑥쑥이님, 오키님, 왜 내가 사기만 하면 오르는 걸까님, 어서 오시고요. 용용님, 콩이아빠님, 진민철님, 제제벨임님, 류준영님, 긍정무아님, SK팍님, 김화숙님 어서오세요. 모자는 바꿔 쓰는 건 아니고요. 돌려 쓰죠. 돌렸어요. 어느 날은 요거 T자 있는 거 쓰고요. 텍사스. 어느 날은 휠라 것도 쓰고 뭐 그냥 빨간색은 아무거나 막 씁니다. 그 다음에 악어도 쓰고요. 네. 연아리님 어서오세요. 네. 또 진실을 말하시는 분이 또 오셨네. 좋아요. 네. 이런 분들이 정직한 사회를 만드는 거죠. 좋습니다. 가치나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김하성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위메이드가 상한가를 갔어요. 내가 가지 말라 했는데 가더라 또. 자식 내가 가지 말라 했거든요. 너무 저러고 한다고. 왜냐면 이제 금요일에 좀 내렸잖아요. 그래서 뭐야 이씨 막 그러고 있는데 네, 오늘 아침에 좀 올려들어갖고 이씨 이거 봐라 연맥이나 그랬는데 바로 또 상한가를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이거 얼마나 열받겠어.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고 이날 얼마 빠졌는지 마이너스 17%나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털려가지고 올라가니까 얼마나 이게 화가 나는 부분이겠습니까? 예? 참 주식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100% 무상증자 결정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무중하면 일단 기업이 너무 좋죠. 네. 그래서 기준이 9월 14일이니까 무중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는 이제 뭐 100% 수익 나왔으니까 상관없는 거고 이제 정지 들어갔는데 정지가 오늘만 정지겠지 아마 어디 갔어? 정지 지금 정지로 돼 있는데 아마 오늘이겠지. 야 공시 어디 갔어? 공시 기간 여기 있다. 네. 장 종료까지 오늘. 그래서 오늘 시간에 뭐 잔량 이런 건 안 나왔을 거고요. 봅시다. 현재까지 해서 보시면 나오겠죠. 네. 7만 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 거예요. 네. 딱 해놓고나 정지 때려버리니까 끝난 거고. 일단 뭐 그렇게 돼서 네, 잘 됐어요. 뭐 시간의 거래도 일단 없었을 거고. 그래서 내일 일단은 뭐 100%를 잡든 아니면은 모레 잡든 그렇게 잡아가시면 되는 거고 100%에서 원금을 빼내고 나면 이제 무상증자를 해서 뭐 권리락을 하든가 말든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중요한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100%가 나왔다는 거지. 네. 100%가 나왔다. 이게 월급 종목인데요. 월급 종목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보다 가격이 더 싸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100%면 여러분들은 100%보다 더 넘게 나왔겠지. 네. 그래서 소액을 좀 내시면 좋겠고 지난번에 이게 3월달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3월달 해가지고 옆으로 이제 기어다니다가 이제 상승하고 또 올라간다는 건데 수익이 일단 나오고요. 이렇게 좀 이런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게 65,000까지 갔다가 5만원까지 떨어지고 막 그런 모습도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뭐 잘 되지는 않습니다. 가다가 쉬다가 또 가다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항상 중요한 고지점은 이제 100% 이상 수익이 나오는 그 시점. 뭐 중간에 뭐 50%도 잘라 먹을 수 있고 40% 잘라 먹을 수 있고 한데 뭐 그런 고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참는 거지 우리가.
물론 이제 수익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참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뭐 50% 정도 수익 나와 있다가 마이너스 20, 플러스 20%까지 까였다. 그래서 수익이니까 참을 수 있어. 뭐 이런 부분이겠지. 네. 근데 수익이거나 손실이거나 이건 별로 관계는 없어요. 그냥 이런 과정이 다 같이 힘들어요. 수익 중인 사람도 힘들고 손실 중인 사람도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매수한 가격대 또는 내가 뭐 보유했었던 그 수익률에 대비해서 이만큼 내려갔잖아요. 그러면은 더 내려갈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생각이 나게 되거든요. 더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공포심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 라인 자체가 무섭거든요. 그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주식을 자꾸 팔고자 하는 생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연습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은 이런 구간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네. 이런 자리를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그것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무방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으로서 수익을 내는 게 뭐 좋은 주식을 사서 아니면 뭘 해서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지 뭐. 그죠? 네, 그냥 보통은 이제 수익이 나가지고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때 매도를 많이 쳐요. 그래서 뭐 수익이 플러스 뭐 한 50%까지 갔다가 뭐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팔아먹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항상 주가가 올라갈 때는 다시 재매수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올라가 버리면 그 다음엔 땡이요. 땡. 그리고 그냥 가요. 그냥 가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오씨 아깝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많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행복한 뜨은기님, 맑은 하늘님, 윤꽃님이님, 꽃캐낸다님, 양보의 사탕님, 풍림부자님, 김지선님, 바네사님도 오셨고요. 네. 나는 대박이다님, 양윤성님, 안성현님도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도 이제 이게 월급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김흐름님 어서 오시고요. 최선미님도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되게 안 좋았어. 시장이 되게 안 좋아서 종목들이 막 마이너스 5%도 있고 마이너스 10%도 있고 마이너스 뭐 6%도 있고 뭐 마이너스 20%도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100%가 나와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전체 계좌를 봤을 때는 수익인 거죠. 네, 수익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이게 많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뭐 물론 단기간에 뭐 1개월, 2개월 사이에 많아진다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해서 움직이고 하는 순간에 그냥 저렇게 상한가 한 번씩 나와주고 그러면은 그냥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100% 나와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뭐 더 많이 올라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손실 났었던 부분도 어느 날 갑자기 회복이 되거든요. 이게 급락장 이후에 대부분 이렇게 많이 나타나죠.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내가 그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 유라테크도 급락했었잖아요. 급락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팡 치고 넘어가니까 못 사잖아요. 이런 거는. 네, 못 사는데 그냥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자, 여기 마이너스 떨어졌어. 굉장히 슬픈데, 기분 나쁜데, 어떡하지? 팔아야 되나요? 근데 뭐 다음날 그냥 이렇게 올라가지. 또 올라갔다가 좀 쉬었다가 또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은 매수를 못 따라간다고. 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급락한 이후에 시장이 움직일 때는 상황이 그렇게 바뀐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등을 하면서 물량을 털어먹는 부분도 당연히 나오겠지만,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종목은 뭐 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 보여 라고 한다면 손실이 났던 부분들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타고 가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냐 종목이냐 그런 부분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적어 하고 계실 걸 생각해요. 네, 많이 적어 하실 것 같은데, 시장이냐 종목이냐, 지금은 일단은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시장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을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큰 그림을 먼저 그리는 거죠. 큰 그림. 그래서 어떻게 될 건데, 내가 그래서 주식을 좀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거에 대한 느낌들, 그것만 먼저 보시면 되죠. 근데 시장 자체가 급락일 때는 굉장히 무서웠지만 뭐 지금은 느낌들이 어때요? 네, 이게 불과 지난주 금요일,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20일, 8월 20일이에요. 네, 불과 10일 전입니다. 10일 전. 거래일로 치면 6거래일 전. 이때 기분하고요, 지금하고 기분이 좀 어때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이때는 주식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싶고 막 그냥, 네,
네, 방송이고 나발이고 듣고 싶지도 않고 막, 네, 성투사 얼굴이 그냥 잘생겨 보이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건 뭐 부정할 수 없었겠지만, 네. 굉장히 마음이 자체가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딱 보니까, 괜찮은데? 할만한데? 물론 아직 손실난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마음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여유가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잘 가고 있네? 회복 잘하고 있네? 오늘 제가 계좌를 살짝 들여다봤는데 많이 또 회복이 됐더라고. 네. 여러분들 오늘 계좌 많이 회복됐죠? 물론 정상 포인트까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뭐 내려간 거 다 회복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네. 그렇지만 많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뭐 제 생각에는 한 절반 이상은 회복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아직 밑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뭐 내가 대형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답은 없겠지. 사실 대형주를 갖고 있어 그러면은 뭐 내려간 거에 비해서 뭐 올라온 게 없잖아요. 뭐 삼성전자 이런 거 바닥은 바닥이지만 내려온 거에 비해서 올라온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좌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물론 안 올라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급락 이후에 빠르게 반등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안 올라온 애들은 뭔가요? 그거는 나중에 오르는 거죠. 이제 자기 차례가 아닌 거지. 1번으로 가는 애들이 있고 2번으로 가는 애들이 있고, 그죠? 3번으로 가는 애들이 있는 거고, 종목만 괜찮다면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우리는 별로 관계를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종목의 문제, 시장의 문제가 아니죠. 즉 시장은 계속 우상향을 하겠다라는 생각인데, 네, 우상향 하겠다는 생각인데, 여기에서 내가 이게 올라간다, 뭐 지금 올라가야 된다, 뭐 다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먼저 개념적으로 심어놓고 있어야지 돼요. 남들은 올라갈 때 나 안 가네 막 이렇게 있는 게 과연 내가 잘못해서일까 아니면은 뭐가 잘못된 것일까, 이 부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형주 입장에서는요, 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뭐 NC소프트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NC소프트 지금 뭐 물려는 사람들이야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겠지만 NC소프트 이런 거 참 이게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네, 뭐 그 당시 제가 매도 이야기를 계속 강하게 해드릴 때만 하더라도 그게 95만원대였단 말이에요. 네. 이거 이렇게 꺾일 때, 여기 이평선 이제 꺾일 때요. 그래서 95만원대 이제 뭐 리니지 과금 체계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이거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세요. 갖고 계시면 파세요. 매도하세요. 추세도 지금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린 게 요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63만원대예요. 자, 그때 못 팔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솔직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저라면 답을 어떻게 해드릴 것 같아요? 나 그때 네가 팔아 그랬는데 난 못 팔았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근데 지금에서는 지금이라도 팔까요? 라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되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팔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팔면 안 돼.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술적 반등으로 해서 뭔가도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팔면은 네 완전 저거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자 올라간다고요? 그럼 지금 더 살까요? 물타기 왕창 할까요? 왕창 더 사가지고 이제 뭐 평가가 낮춰서 올라갈 때 어떻게 좀 해볼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 잘하신 거예요. 장기 투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난 장기 투자야. 그러면서 조그맣게 얘기하죠. 원하지 않는 난 장기 투자야. 원하지 않는. 네. 참 슬픈 일이죠. 네, 내가 원해서 장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비자발적 네 장기 투자. 그렇지 나는 원래 장기 투자자였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아니 왜 안 팔았어요? 그러면 난 원래 장기 투자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추세가 꺾인다거나 뭔가 큰 이슈가 생겼다거나 이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적당히 해주고 가는 게 좋아요. 얘가 바닥에서 물려가지고 이렇게 뭐 밑바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크게 떨어졌어. 뭐 밑에서 물려가지고 이게 떨어졌어. 이런 것들은 제가 뭐라 말하지 않아요. 그냥 뭐 괜찮아요. 기다리면 될 거예요. 네, 저점권에서 샀는데 물렸어. 그럼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뭐 이렇게 2018년도처럼이나 아니면 이렇게 지금처럼이나 이렇게 완전히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죠? 이평선이 잘 가고 있다가 이게 모여가지고 끊기는 거야. 잘 가고 있다가 모여서 끊겨요. 자, 얘들아 다 모여라. 끝내자. 근데 이때는 장기평선 그래도 들 깼는데 이때는 장기평선과 완전히 다 깨고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추세가 바뀌어.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매도를 쳐줘야지. 네. 이래는 쳐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내 계좌는 네, 회복이 왜 안 되고 있어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때가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네. 때가 아닌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아닌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지? 네. 때가 아직 아닌 것. 이건 뭐냐면 밑바닥에서 샀는데 물렸어. 근데 올라오는 게 좀 더뎌. 다른 거는 20%씩 올라가는데 나는 10%밖에 안 올라갔어요. 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 이거는 기다리면 올라가요. 근데 고점에서 기어 내려오고 있는 거, 아직 추세가 안 좋은 거, 이번에 조정을 통해 가지고 추세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못 올라가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수급도 다 털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죠. 근데 추세를 끄집어서 이제 뭐 반등시키려면 대단한 호재가 나와야지 될 겁니다. 네. 대단한 호재. NC소프트가 뭐 어마어마한 신작 게임을 발표해가지고 이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줬다라든지 아니면 뭐 얘네도 뭐 메타버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나와야지 되거든요. 이거 안 나오면 못 올라가는 거야. 언제까지요? 추세가 다 끝날 때까지. 사람들이 다 놔줄 때까지요. 삼성전자도 그런 식으로 보셔야지 돼요. 너는 삼성전자를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매수를 조금 들어갔어요. 이거는 보초병 세우는 건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거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바닥도 아닌 것 같아. 왜 산 거야?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산 거죠. 많이 내렸으니까. 일단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올 것이다. 자, 근데 제가 지금 노리는 것은 딱 이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 노리는 거 또는 대형주에게 노리는 거. 저는 하반기쯤 되면은 대형주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배당도 있을 테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들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뭘 노릴 것이냐? 대형주를 노릴 거예요. 대형주를 노리는데 얘네들은 항상 생각하는 게 뭐지? 여러분들도 주식 살 때 어떤 생각하세요? 이 주식을 하나 사야 되겠어. 주식 하나 사야 되겠어. 그럼 뭘 먼저 생각해요? 아, 나 돈이 있나 이거? 아씨 그냥 우리 저기 뭐야 와이프한테 혼날 것 같은데 몰래 사야 되는데 막 이런 거요? 네? 몰래 사야 되는데 이런 거 생각하세요? 아니겠지. 뭘 생각하세요? 네. 아니야. 배당 이런 건 다 생각하지 않아요. 싸냐 안 싸냐죠 지금. 그래서 지금 주가가 싸냐 안 싸냐? 싸냐? 저렴하냐 아니냐? 내가 지금 사도 괜찮겠냐? 충분히 가격이 다운이 되었느냐? 네? 충분히 가격이 저렴한 구간이 맞느냐? 그거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비싼데 왜 사요? 지금 굉장히 비싼 가격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안 사겠지. 이 9만원대 여러분들이 많이 샀던 이유는 뭐겠어요? 목표 주가가 저기 뭐 15만원 가 있고 막, 네. 더 많이 간다, 뭐 20만원 간다, 뭐 2배 간다, 뭐 평생 데리고 가자. 좋은 얘기 나오니까 이게 가격은 비싸 보이지만 이거보다 더 많이 간다는 생각이 그래서 산 거 아닙니까? 싸다고 생각한 거지, 이것도.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9만원대부터 여기 7만원까지 내려왔어요. 9만원대 비하면 한참 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망설이는 이유는? 네. 이때도 샀는데, 이때는 못 사는 이유는? 싸다는 생각이 아직 안 들었을 수 있는 거죠. 네. 또는 이제는 돈이 없어. 돈이 없거나. 뭐 그런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식을 살 때는 항상 이게 싸냐 안 싸냐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럼 지금이 싸냐 안 싸냐? 그때 비해서는 싸요. 싼데 문제가 있어. 수급이 움직이려면 방금 전에 외국인 얘기해드렸죠. 외국인들이 매수를 딱 하려고 해요. 걔네도 똑같아. 제임스 토마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주식을 내가 지금 사서 충분히 이득을 볼 만큼 가격이 싸게 왔을까요? 라는 생각을 일단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충분히 가격이 싸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 왜? 얘네들이 무지막지한 물량을 쏟아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량을 다 받았어요. 오, 땡큐 그러면서 다 받았어.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면 전부 다 신용, 빚에서 늘어났어요. 빚투를 했어요. 뭐 우리처럼 그냥 예수금 지난번에 팔아먹고 남은 걸로 이제 뒀다가 이제 조금 사시는 그런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야. 물려 있으니까. 내가 지금 1억을 물려 있어.
마이너스 나왔어. 이거 빨리 어떻게 탈출해야 되겠다. 이번 바닥인 것 같으니까 야 더 끌고 와. 이번에 지금 기회야. 그래서 막 더 사버린 거야. 매도가 나온 게 아니고 야 겁이 나가지고 투매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보통 투매를 만들어낼 때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살짝 먼저 입지를 던져주잖아. 뭔가 이제 분위기를 조성하잖아. 공포 분위기. 우리가 무선 얘기할 때도 이렇게 막 분위기 조성. 그런데 말이야. 그때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제 와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막 무서워요. 그냥 막 주먹을 이렇게 막 먹지. 이렇게 막 먹고 막 어머 하지 마 막 그러는데 그 공포 영화 공포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네. 뭐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를 조성했어. 공포스러운 분위기. 그런데 전혀 겁을 먹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근데 뭐 왜 이게 더 싱글벙글 하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이씨 뭐지? 왜 겁을 안 먹지? 분위기 조성하면 투매가 나와야 되는데 투매를 안 하네? 더 사버리네? 떨구는 거 다 받아먹었네? 얘네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뭔가 이거는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다. 네. 뭔가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이 5만원까지 뚜둑이 맞으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지. 네, 거기까지 안 올 것 같고, 네. 그거는 또 뭐, 일기 쓰시는 건 아닌가 싶네. 네, 5만원까지 맞으면 이거 시장이 몇 프로 빠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네. 5만원은 가격이 이제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그게 공포심을 좀 조성을 했는데 이게 주가가 뚝 하고 떨어졌어. 근데 안 팔아. 그럼 얘네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바꿀 수도 있겠죠. 어쭈? 안 팔았어? 겁을 안 먹는다 이거지. 겁을 안 먹는다 이거지. 네. 겁을 안 먹는다 이거지.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써줘야지.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다시 사야 될 이유가 없다. 대형주를 다시 사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 그냥 뭐 나몰라라 할 것 같아요. 네. 나몰라라 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다른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하반기가 됐을 땐 배당도 좀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든 이게 뭐 한국 증시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든 뭐 분위기가 좋아져서 뭐 경기가 좋아져서 장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거 내가 좀 싸게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저거 물량 안 나오니까 어떡하지?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외국인들 매수를 통해 가지고 주가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막 올라가겠지. 그럼 얘네들이 싸게 사고자 하는 목표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될까? 좋아. 공포가 아니라 회유로 가자. 네. 공포가 아니라 회유로 가자. 야, 삼성전자 그만 갖고 있어. 딴 데로 가세요. 네. 딴 데로 가세요. 지금 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딴 데로 가세요. 좀 딴 데로 가주시면 안 되겠어요? 왜냐면 그만큼 팔아먹었는데 보통은요 이만큼 팔아먹었으면 공매도에 환매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지 간에 매수가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네. 뭐 매수가 들어와 줘야 되거든. 근데 매수가 안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뭐겠어요? 야 일단 멈춰. 지금 매수하는 거 아닌 것 같아. 투매가 나와서 잡아야지 되는데 그잖아요. 투매가 나와서 잡아야지 되는데 이게 그냥 올라갔잖아. 그 뭐지? 안 빠지잖아. 그럼 아가씨 내가 이거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량이 나오게 해야 돼. 네. 근데 더 빼기는 사실 부담될 것 같아. 왜냐면 많이 팔았는데 더 살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발적으로 떠나게 만들어야죠. 네. 자발적으로 떠나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코를 판다든지 막 코를 파가지고 막 보다가 막 먹어. 막 그러면 옆에 보고 있다가 뭐 저 새끼 뭐야? 그러면서 이제 떠날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네.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막 여기에서 막 그냥 밥 먹어서 막 흘려. 촥촥촥촥 하면서 그냥 그 맛이 쭉 막 그러면서 막 네. 그렇게 자발적으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코스닥이죠. 코스닥. 지금 중소형주 쪽이 막 미친 듯이 기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미친 듯이 올라가. 생각해봐요, 여러분. 네, 소개팅을 하고 딱 나가는데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주 매너 있게 딱 앉아가지고, 네, 뭐 오늘은 몰라, 늘 먹던 걸로 줘. 알지? 와인은 그거 하면서, 네, 그는 네, 눈 찡긋찡긋하냐? 이 새끼 알면서 막 제일 비싼 거, 이 새끼야 막 그러면서, 네, 네.
늘 먹던 걸로 주세요. 그래서, 여기 음식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일단 자세부터 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싼 거 대충 뭐 드실래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짭짭짭짭 먹으면서, 이렇게 비호감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새끼 뭐야? 그러면서 떠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그냥 용서도 안 된다는 거야. 야, 니들 갈래? 니들 더 빠질 거야. 공포스럽게 얘기를 해봤자, 어차피 얘네들 안 판다 이거야. 걔네들은 안 판다 이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야? 야, 일단 니네 마이너스 그냥 그대로 있어. 니네 빚 많이 늘어났지? 대출 많이 늘어났지? 지금 기준금리 올라간다? 신용금리 올라간다? 니네 이제 대출 비용 늘어난다? 이렇게 해놓고 수익이 안 나. 이 기한이 지나면, 증권사 신용은 아시죠? 기간이 지나면 재갱신을 해야 돼요. 재갱신을 할 때 기준금리가 올렸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높아진 이율로 재갱신해야 되겠죠. 근데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알았어요. 돈 더 낼게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내가 손실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금융 비용도 계속 내야 되고 삼성전자 배기도 싫고 막 짜증나네. 1년 넘게 지금 물려 있는데 수익은 회복이 안 되고 빚은 더 늘어나고 이자는 더 늘어나고 짜증나네. 그러고 있는데 옆 동네를 딱 봤더니 저쪽에서 그냥 막 자기야 맛있는 거 이거 먹어볼래? 그러면서 어머 막 그러고 있어. 막 깨가 쏟아져요. 저런 바퀴벌레 새끼들 막 그러면 열받을 거 아니야. 나도 저렇게 연애하고 싶다 생각이 들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 앞에서 짭짭 뜨면서 옹옹옹 맛있죠요. 막 그런 애들을 떠나고 저렇게 예쁘게 이제 돈가스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 입 먹여주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에 있어? 코스닥에 있잖아. 이봐요. 삼성전자 두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얘네들은 보면 상한가도 가요. 올라오는 거 봐봐. 엄청나. 그럼 얘네들은 지금 삼전 주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삼전 주주가 있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삼전 주주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진짜 더럽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주들은요, 한 40년 산 부부고요. 지금 중소형주 주주들은 신혼부부야. 우리는 40년 산 부부인데, 앞집에 신혼부부가 이사 온 거야. 그럼, 좋을 때다, 이 새끼들아.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부럽지, 솔직하게. 부럽지 않겠어요?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지. 막, 그러면서, 분위기 한번 잡아보려면, 더워! 옆으로 가! 막, 그래서, 어딜, 그래서, 따로따로 자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야. 그러면, 지금 잘 봐봐요. 삼성전자 주주들의 마음은, 지금 삼성전자를 갖고 있죠? 만약에 9만원대 사고 있어. 그럼 그런 생각 안 들겠어? 근데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그래, 니들도 한번 살아봐라. 니들도 한 40년 살아봐라. 똑같아진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냥 나도 신혼부부가 되고 싶어.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응?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서 큰 꿈을 꿈고 이제 코스닥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조만간 나옵니다. 조만간. 개인들 물량이 조만간 못 참고 나올 거예요. 왜? 코스닥을 더 올려놓게 되면. 지금 코스닥하고 코스피 시장을 잘 봐봐요. 얘는 올라가는 둥 만둥이야. 오늘 음봉이죠. 거기다가 올라가는 둥 만둥이. 위에 저항이 있어. 그럼 옆으로 좀 누워버릴 수도 있어. 지금 다음 주가 되면은 만기일이에요. 만기일이 되면 또 흔들어주세요. 쉐끼쉐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번 9월달 만기는 뭐예요? 쿼드러플. 여러분들이 잊고 있었던 쿼드러플입니다. 4가지가 한꺼번에 나온다 이 얘기야. 그죠? 네 가지가. 그러니까 싸가지가 있는 그런 만기일이 오는 건데, 이 4가지가 한꺼번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변동성이 심하고 막 그런데 대형주 가지고도 흔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일정 구간에 갇혀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잖아요. 자유롭게 날아간다. 솔직히 지금 중소형들이 회복도 더 빠릅니다. 회복도 더 빨라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가지고서 또는 하이닉스를 가지고서 LG화학을 가지고서 NC소프트를 가지고서 이게 시총 상위권 종목들을 가지고서 언제 가요? 우리는 언제 회복이 돼요? 언젠가 회복이 됩니다. 느긋하게 갈 거예요. 느긋하게.
일기를 또 여기 와서 쓰면 어떻게 자꾸 그냥 한 번만 쓰고 말아요. 그냥 오늘 날씨는 맑았다 이렇게 쓰면 되지. 뭐를 또 여기서 또 코치를 하고 있어. 네, 일기는 일기장에. 일기장 없어요? 내가 하나 사줘. 나 오늘 우리 집 쌀 떨어져 가지고 지금 나 별로 우울한데. 네, 나 우리 집 오늘 쌀 떨어졌대. 쌀이 없다고 오늘 통보가 왔어. 여보, 쌀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쌀이 없어? 근데 야, 그 마침 위메이드가 또 100%가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알았어, 걱정하지 마. 쌀은 내가 산다. 네, 나 쌀 떨어지는 전문가야. 여기서 지금 일기장으로 나를 자극하지 마세요. 나 지금 쌀 떨어져서 매우 지금 민감하니까. 네, 나 예민한 사람이야. 몰라, 쌀이든 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내일 먹을 밥이 없대. 그래서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해요? 일단 내일 마트 가서 사온대요. 네. 아, 그러게 쌀이 떨어졌어. 참, 쌀 떨어지는 거 아세요? 쌀 떨어진 그 기분 알아? 네. 그러게. 자, 뭐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데 일기는 일기장에 꼭 쓰셔야 됩니다. 그 밖에서 보여주는 거 아니야. 일기는 자기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나만의 비밀 해가지고 딱 혼자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으세요. 네. 아, 어떻게 알았지? 네. 어떻게 알았어? 소고기. 네. 닭고기 있어, 닭고기. 네, 닭고기. 자, 어쨌든 이 대형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갈아타야 될까? 왜냐면 빠르게 움직이니까 갈아타야 될까?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될까? 사실 지금에 와서 매도를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네, 매도를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뭐 매도를 지금 와서 뭘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는 더 살래. 물려있으니까 더 살 테야. 성투자 저기 밑에서 샀대. 나도 더 사야지? 이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거죠. 네. 왜냐면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다? 나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근처인 것 같아. 바닥인 것 같아. 조금 찔러볼만 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조금 산 거야. 진짜 조금 샀어요. 진짜 조금. 진짜 조금 샀어요. 그러니까 뭐 한 몇백? 네, 한 몇백? 진짜 조금 뭐라 그럴까? 이거는 뭐 그냥 애들 사탕값 정도. 네, 한 몇백 샀어. 그냥. 야, 가서 한번 돈 천만원치만 사와라. 그냥 다 그런 거지 뭐. 다들 뭐 한 1조씩 하잖아. 네.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돼. 네, 얼마 안 돼. 네, 다들 이렇게 조금씩만 산 거잖아요. 그죠? 조금씩만 사면 돼. 한 주만 사도 돼요. 왜냐면 이거는 뭐냐면 향후의 방향을 보기 위해서거든.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개인들이 저렇게 안 떨어져 나오니까 외국인들이 멈칫한 거란 말이에요. 저 물량을 내가 받아먹고 싶었는데 안 놓잖아. 근데 강제 뺏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지. 얘들 기다려요. 왜? 급할 게 없잖아. 외국인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개인은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 시장에서 만났어. 자, 이거 사세요. 이거 사십시오. 이 컵을 사십시오. 이 컵이 정말로 좋은 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딱 보고 있다가 그 컵이 뭔데 그렇게 좋아요? 아, 이 컵에다 물을 마시면 그냥 막 10년은 젊어집니다. 회춘합니다. 오늘 밤에 잠을 못 주무세요. 막 이러면서 이 컵을 막 선전해. 야, 근데 좀 비싼 것 같아. 좀 깎아줘. 아유, 손님 이런 거 깎으시면 안 돼. 밤에 잠을 못 잔다니까. 에이, 비싼 거 안 살래. 그러면 알았어. 일로 와. 얼마 깎아드릴까? 왜?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팔아야지 돈이 생기는 거고, 돈 있는 사람은 급할 게 없거든요. 안 사. 말지 뭐. 오늘 밤에 잠만 잘 자면 되잖아, 그냥. 그냥 나 피곤한데 잘 됐어. 잠이나 잘 자지 뭐. 네. 밤에 잠 안 자고 싶은 생각 없어.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밤에 잠을 안 자고, 야, 그 밤에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도 그것도 문제야. 네. 그러면 돈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중국 여행을 가면은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이제 상이 나고 딱 흥정이 붙어요. 네. 제가 또 하셨잖아. 그러면 이제 이거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처음에는 막, 네. 2박화, 막 이렇게 100원입니다. 막 이렇게 비싸게 불러. 야, 이게 너무 비싸. 헝거야. 배대박. 이거 좀 싸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안 된다고 막 그냥 왕서방이 막 그냥 배를 뚱뚱 내면, 안 돼. 너무, 그건 못 깎는 겁니다. 막 그러면, 알았어, 안 삽니다. 딱 그러면은, 이 왕서방이 뭐라 그래. 꺼라. 일로 와. 싸게 해줄게. 얼마를 원해요? 그러면, 야, 네가 말하는 최소한의 가격을 불러봐. 그럼 100원짜리면 나는 얼마로 한다고? 10원에 깎습니다. 10원.
10원에 팔면 내가 사고 그러면 야 이건 절대 안 된대. 그러면서 50원에 팔아주겠대. 단수만에 100원짜리 50원이 된 거야. 야 50원 비싼데? 안 돼 안 돼. 아 너 비싸지. 그러면 40원까지 내려가요. 그럼 그냥 가. 그럼 다시 불러. 꼬라 다시 아 이거 얼마야 얼마. 그게 얼마인데. 그럼 20원에 합시다. 그러면은 아 또 안 된대. 아 그럼 안 사고 그러면은 에이씨 준다. 그럼 20원에 줘. 그럼 100원짜리 20원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야 돼.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녹십자 셀이 녹십자 랩셀로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냅두면 되는 거예요. 네. 합병이 되는데 여러분 뭐 반대 의견 해가지고 팔아먹겠다 싶으면 그 뭐 41,000원인가 얼마인가에 매수 청구 권리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팔아먹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두셨다가 녹십자 랩셀이 올라가면 내 수익 내서 팔아먹으셔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네. 돈을 들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근데 나는 지금 물건을 들고 있잖아. 네. 지금 여러분은 물건을 들고 있잖아. 삼성전자는 대형주 물건을 들고 있잖아. 그리고 저놈이 지금 나한테도 물건을 깎으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 여기 생각하세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거 빨리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안 팔아 이 새끼야 라고 할 것인가? 어쨌든 이것도 되게 웃긴 얘기지만 옛날에 중국에서는요. 옛날 중국에서 양꼬치 이게 추알이라고 그러죠? 꼬치 하나 추알 이 양꼬치 이게 한 꼬치에 1원이었어. 1원 그 뭐 1원이면 그러니까 10원짜리 하나 들고 나면 무지하게 먹었어. 근데 지금은 양꼬치 하나에 비싼 데 가면은 지난번에 상해 갔더니 10원 달라대? 지금은 더 비싸졌을라나? 와, 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이거 양꼬치도 안 팔고 에라씨 안 팔을래? 그러고 있다가 네, 한 20년 지난 다음에 팔면 10원에 팔 수 있는 거야. 대형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와가지고 야 1원에 좀 팔아라. 아 나 안 팔을래 똥배짱. 네, 지금 당장 내가 돈이 금방 어쩔 수 없어. 근데 나 괜찮아. 나도 물건 들고 개길래 어씨 안 팔기신 말어. 어차피 나중에 올라갈 건데 뭐 라고 생각하면 그냥 가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 전 다 먹습니다. 양꼬치, 양갈비, 양다리, 뭐 양대가리는 안 먹어봤는데 하여튼 다 저는 없어서 못 먹죠. 네. 뭐 냄새 뭐 그런 건 다 몰라. 그냥 다 일단 먹을 거 있으면 이제 다 먹고 봅니다. 저는. 네. 일단 그게 저의 핵심이죠. 네. 양꼬치는 칭따오 아니야 또? 네. 칭따오도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칭따오 간지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칭따오 가서 네 칭따오 가면 볼 게 없어 칭따오는. 근데 네 아무튼 네 그래서 물건을 갖고서 여러분들 급할 게 없다. 그럼 버티세요. 내 양고기는 썩는 고기가 아니야. 그럼 버텨. 네 버티세요. 지금 당장 돈이 급하면 어쩔 수 없겠지. 근데 버티세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뭐냐면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매수가 안 들어오지만 코스닥에서는 매수가 들어와요. 왜? 얘네들 올려줘야 되거든요. 끌어올려줘야 돼요. 밑에서 반등 치고 나가는 거 봐. 속도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비주얼적으로 보여지기에 지금 뭐 오늘 신원종합개발 이런 것도 상한가야. 네, 오늘 상한가가 뭐 제법 많이 나죠. 쬐깐한 것들이 상한가예요. 그냥 갑자기 왜? 하는데 그냥 튀어요. 이거 뭐 잡을 수나 있겠어? 근데 딱 보고 있으면 야 중소형주네 역시 중소형주네 이 생각 들지.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네 0.4% 야 우리도 올랐잖아. 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열받는 거라고요. 열받는다고. 그러니까 물타기를 한 사람들 바닥을 생각해서 물타기 왕창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왕창 산 사람들은 지금 뭐 올라오는 것도 없고 내려가는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정체기에서 마이너스는 그대로인데 불안감은 여전한데 중성주 막 올라가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겠지. 외국인들은 중성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자꾸 글로 가고 싶겠지. 근데 팔고 가자니 아까운 것 같고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 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 심리 싸움에 휘말리면 안 돼요. 네, 지금은 이미 늦었어. 삼성전자 진작 팔을 할 때 다 팔고 그랬으면 지금 마음 편하잖아요. 그렇잖아.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매수는 이제부터 하지 마시오. 네, 올라갈 때 매수는 이제부터 하지 마시오.
중소형주로 다 갈아탑니다. 중소형주들이 이제 대세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제 또 한번 바뀔 때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가 바뀔 때가 됐을까? 흐름이. 왜? 연말쯤 되면 뭐가 나와요? 배당이든 뭐든 해서 대형주들. 외국인들은 배당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당을 받아먹고자, 그 알량한 배당 받아먹고자 또 이렇게 사람들 괴롭히는 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여기서 바닥이다 아니다를 확신할 수 없는 이유는 한 번 더 흔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5만원은 못 가. 이거 5만원 가면 생각해봐. 삼성전자가 지금 종합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0.4% 정도 된다고요. 0.4. 그러니까 약 한 20 몇 프로? 20 몇 프로 좀 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 30% 빠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 지수가 몇 프로 빠져야 돼요? 자, 여기서 요만큼 빠지는데 지수가 무지하게 떨어졌거든요. 그 여기서 여기까지 이 지수가 지금 30% 빠져야 돼서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30% 빠져야 돼요. 5만 원 가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죠?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7만 원 근처까지 한 번 더 흔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또 흔들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살짝 샀지만 흔들리는 건 뭐 큰 문제 없겠지? 네. 하지만 여기서 왕창 산 사람들은요, 여기서 계속 사고 있던 사람들은 여기서 만약에 전저점 깨고 한 번만 내려가면 다 그냥 소름 돋아요. 네. 안 들리면 스피커를 검사하세요. 스피커를 네, 써드려야 되겠지. 스피커를 켜세요. 네. 냉장고 안 와가지고 안 돼가지고 기사한테 전화해서 우리 냉장고가 안 돼요, 고장났나봐요. 기사가 와가지고 코드를 안 꼽으셨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 있어. 스피커를 키시든가 아니면은 뭐 그 음소거 돼 있든지 뭐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음소거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 월급 종목을 또 사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월급 종목 지금 뭐 내려가 있던데 사도 되나요? 모든 종목의 매수는 말이요. 네. 여러분들 모든 종목에 대한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응? 종목에 대한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타이밍이 왔을 때 하라고요. 아시겠죠? 우리 세보님이 내가 도인인 건 또 알고 있네. 네. 내가 알고 있어. 응?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세보님은? 네.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는 건가? 뭔 소리요? 방송을 안 듣는구나? 방송을 안 들으면서 말을 하면 안 되지. 생각해봐요. 그 선생님이 자, 오늘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독후감을 읽고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와라 그랬는데 나는 강감찬에 대해 써갔어. 이거는 큰 문제예요. 응? 이거는 큰 문제야. 그거는 다시 한번 나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어이구야. 큰일이다. 큰일이야. 이게 이제 큰일이네.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거지? 누구예요? 누구냐 너? 15년 동안 군만두만 먹었나? 그러게. 아, 삼전은 얼마 여기서 사라고 했지 얼마 전에 여기. 지금 삼전 수익 보고 있는데 나 0.5% 짜잔. 네, 얼마 보고 500원 벌었어. 500원. 500원 벌었다. 삼성전자 500원 벌었어. 주당 500원. 하이닉스는 그래도 한 3,000원 벌었네요. 주당. 네, 조금 벌었어요. 조금 벌었어. 나 여기서 다 팔았는데 60% 정도 수익 내고. 이런 건 잘 봐야 돼요. 네. 그냥 이렇게 막 비비시면 안 돼. 내가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 지금도 한결같아요. 그래서 물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단기적으로 팔아야지. 근데 삼성전자 가지고서 나는 그냥 처음에 먹은 마음이 난 장기로 갑니다. 나는 뭐 10년 20년 그 마음을 갖고 들어왔으면 변하지 말라고. 네. 그럼 언젠간 수익 봅니다. 변하지 말라고요. 뭐 코피 날 것도 없어. 어차피 내려가는데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그것이 주식이요. 근데 항상 여기서 마음 먹은 게 어떻게 돼요? 다 와사삭 부서지죠. 쿠쿠다스야, 쿠쿠다스. 멘탈이 쿠쿠다스인데 어떻게? 그냥 봉지 뜯는 순간 무너져 있어. 부서져 있잖아, 쿠쿠다스. 아, 그게 더러워 진짜. 쿠쿠다스는 맛은 있는데 이렇게 딱 봉지를 뜯으면은 일단 부서지고 시작해. 그게 이제 주린이들의 멘탈 아니겠습니까? 쿠쿠다스 멘탈. 아무튼 네, 그런 부분들은 잘 지키셔야 돼요. 내가 처음에 먹은 마음 그걸 변하지 마요. 네, 그러시면은 주식은 성공해요. 그래서
뭐 쌍투사는 또 뭐야? 네. 그야 아무튼 네. 아무튼 그렇다고 보시고 네. 많은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억울한 종목 뭐 그런 거 지금 찾지 마세요. 어쨌든 타이밍이 나와야지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내가 이렇게 떨어지는 시점에서 매수하고 싶을 때는요, 진짜 조금만 갔다가 바늘을 살짝만 찔러보세요. 네, 바늘 살짝 찔러보고 동향을 보고 나서 매수를 더 들어가는 거지. 이게 돌리지도 않았는 데서 매수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월급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말해드리지만 지금 위메이드가 지금 5개월? 6개월 걸렸어요? 5개월 걸렸어요. 6개월 걸린 것 같지? 6개월 만에 100%가 나왔어. 근데 다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보통 월급 종목은 1년 넘어야지, 또는 뭐 2년 돼야지, 뭐 100% 나오는 뭐 이래요. 야, 100%가 나왔다고? 왔어! 성투사 역시 대단하구나. 언제적 건데요? 내 작년 거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이, 얘 성투사 100% 나왔대. 얘는 무조건 진짜 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왜냐면 월급 정보 사자마자 물리는 거예요. 그 장 빠지는데 나도 별 수 없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않요? 장 빠지는데 뭐 어쩌겠겨? 장 빠지면 다 같이 빠지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빠지는 거. 장 빠지는데 수익 나겠다. 뭐 수익 난다.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지. 할 수도 없고. 왜? 장 빠지면 다 빠지니까. 다 같이 힘들잖아요. 근데 장 올라오면 어때? 다 같이 재밌지. 딱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급하게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먹은 마음하고 지금 요때 먹은 마음하고 가짐하고 어떻게 다른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이때 내가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응? 그럼 그걸 잊으시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럼 잊으시면 안 된다, 그거를. 이해되세요? 그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보시고 여기가 바닥이구나 뭐구나 라고 생각을 좀 잘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럼 내가 공포스럽고 막 옆에 사람들 죽으려고 그러고 막 주식 왜 했냐 그러고 막 부부싸움 일어나고 막 밥상 날아다니고 그러면은 바닥이구나. 그러면 조용히 뒤에 화장실 구석에 가가지고 HTS 키고 매수를 하시란 말이야. 그럼 그게 바닥이니까. 아니면 뭐 물려있다 그러면 그냥 하고 덮어. 그러면 돼야. 네. 걱정하지 마세요. 주식 하고 싶지 않아. 뭐 떠나고 싶어요. 네. 그럴 때는 그냥 잠시 HTS 덮고 그냥 떠났다 오세요. 진짜로. 강릉이나 이런 데 가서 바닷바람 좀 쐬고 한번 놀다 오세요. 그러면 돼요. 네. 그러면 되는겨.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 엘리에님은 왜 삐졌어? 네. 자, 잘 봐봐. 네. 잘 봐. 네. 자, 연말에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대체적으로 여름에 많이 빠져요. 네, 8월 달에. 여러분 휴가라고 그랬죠? 네, 이게 왜 그런지는 나도 몰라. 왜 그런지는 나도 몰라. 네. 그냥 그때쯤이면 그냥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이름을 갖다 붙이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름철에 왜 빠지는가? 펀드 매니저가 휴가를 가서 그렇다. 이런 썩을 놈 새끼들. 주식시장에 있다군데 휴가를 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요. 네. 이렇게 하는겨. 이렇게 하는겨. 이렇게 하는겨. 그러면 왜 빠지는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굳이 이를 붙이자면 펀드 매니저가 휴가를 갔어. 뭐 너도 나도 다 휴가를 가. 거래량이 좀 감소하니까 변동성이 커져서 좀 빠지는가 보다. 라는데 빠지고 나니까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데 연말쯤 되면 기가 막히게 올라가. 희한하죠? 연말에는 왜 올라가는 거예요? 배당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꼭 그런 이유를 갖다 붙이기가 어렵고요. 많이 빠진 상태에서 물량 뺏어서 올라가는 거죠. 네. 물량 뺏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보통 여름철에 이런 어떤 조정을 보이게 되면 그 다음에 시장이 좀 올라가는 거고, 사실은 작년 연말에 올라간 이게 약간 기형이야. 네. 이게 기형이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자, 그러면 배당 주니까 12월 한 26일 정도 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리스마스 뭐 따뜻하게 보내고 그때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지만 이미 늦었어. 네. 그런 늦는다고. 왜?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봐요. 호재를 보고서 매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 주가가 이미 다 올라서 반영이 됐거든.
자, 배당주들을 언제 준비해야 되냐면 9월이나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배당주 준비가 끝나야지 돼요. 왠지 아시겠어요? 이미 배당을 받고자 하는 놈들은 사거든. 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죠. 주가는 올라가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배당주를 내가 이제부터 관심을 가지고 뉴스가 막 나올 때쯤 되면 어때쯤 되냐면 이제 뭐 한 10월이나 11월, 10월도 안 나오는 거죠. 11월 뭐 찬바람 완전 겨울 됐을 때, 우리 두꺼운 잠바 입을 때, 그럴 때쯤 배당주 얘기가 나올 거예요, 뉴스에서. 그럼 그때쯤 기웃거리면 이미 주가 많이 올라 있거든. 그래도 배당 받으려고 들어가. 사람들이요. 배당 받으려고 들어가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배당을 받으려고 집어넣은 놈들이 시세 차익이 한 20%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팔아. 네. 생각해봐요. 배당 3% 받을래? 시세 차익 20% 챙길래? 여기서 욕심내는 사람도 있지. 나는 시세 차익도 없고 배당도 받을래?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긴 있겠죠. 그러면 망하겠지만, 네. 그냥 20% 먹고 팔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부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세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일단 팔고 시작하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그러면 연말에 좀 오르는 척 하다가 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배당주를 잡을 때는요 항상 눈치 게임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싼 걸 사야 해. 쌀 때 사야 돼요. 자, 만원짜리가 배당을 1,000원 준대. 그럼 몇 프로야? 10% 배당이잖아요. 야, 고배당이네. 근데 이게 주가가 올라가서 15,000원이 됐어요. 15,000원짜리가 10%, 1,000원 배당을 주면 어떻게 돼요? 배당률이. 네? 15,000원짜리가 1,000원 배당 준대. 그럼 10%가 안 되겠죠, 일단. 네. 일단 안 되잖아. 그럼 몇 프로요, 이게? 안 되지. 아, 2만원 올랐다. 진짜 2만원 올랐다. 2만원 올랐어. 2만원. 계산이 편하게. 그럼 5%쯤 배당이 나오겠나? 이제 5%가 되죠. 근데 반대로 이게 5,000원이 됐어. 네? 5,000원이 됐어. 그러면 1,000원 배당을 주면 20% 배당이 되네? 배당을 잘 봐봐요. 네. 배당이란 것은요, 고정금으로 정해져 있죠. 나 이번에 배당 1,000원 줍니다. 그럼 주가가 쌀 때 사는 게 유리하겠지. 비싸면 1,000원 배당이더라도 배당 5%인 줄 알고 샀는데 3%밖에 안 주네? 이렇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싸면 살수록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저기 4만원대 5만원대부터 매수를 해왔을 때 이번에 특별 배당 받고 막 그랬을 때 배당률이 시장에서 3%밖에 안 되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5% 받았어. 왜? 더 싸게 샀으니까. 시세 차익은 60%, 배당은 5%. 그럼 남는 장사잖아요. 언제부터 준비해야 돼? 여름부터. 이해가 되세요? 배당주들은 그렇게 해야 돼. 나중에 다 올라가고 나서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삼성전자 배당을 받을래요? 라고 해서 이제 배당 얘기 나오고 특별 배당 얘기 나오고 해서 주가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서 배당 받겠다고 8만원대에서 막 매수하고, 야, 이거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주식이란 게 지금 뭐 그렇게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다 그냥 흑백 논리로다가 1 더하기는 2 이게 아니야. 시장은 1 더하기 1은 3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 그래서 내가 맨날 계산 틀리는 거예요. 아시죠? 사실 나는 계산 되게 잘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다른 답을 내주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난 부분의 답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라고 제가 난 혼자 고민하게 되는 거지. 네. 내가 설마 1 더하기 1은 2라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시장이 3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3이라 그러면 얘 3이군요 라고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산이 사실 틀린 게 아니야. 아시죠? 궁색하다 씨. 네. 시장이 뭐라고 하든 시장은 항상 옳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고 이걸 예측하지 마세요. 뭐 내일은 떨어질 거야, 올라갈 거야, 뭐 이런 것들을 굳이 얘기해가지고 뭐 시장이 올라가면 거봐 내 말이 맞죠, 떨어지면 내 말이 맞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 올라가니 떨어지니 그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에 맞는 대응으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맞는 대응으로 이렇게 가셔야지. 네. 저진송님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시프트팅 고마워요. 쌀 사는데 보탤게요. 우리 집에 쌀 떨어진 거 어떻게 알고? 공양미를 보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저스틴송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장은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시황 고맙습니다. 뭐 정확한 시황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렇게 되시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몰라. 네, 사실 뭐 나는 시황을
내가 뭐 점쟁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뭐 작두를 타고 있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나는 작두 위에 올라가면 발 다 펴. 네. 그냥 네. 발 난장 되는 거야. 그냥 피 나는 거야. 근데 내가 왜 시황을 정확히 맞추는 것 같아요? 난 시황을 맞춘 적이 없어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맞추는 게 아니야. 네. 거기에 맞는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할지 나는 몰라. 그렇잖아요. 파월 의장이 뭐 테이퍼링 당장 내일 합시다 할지 아니면 내년에 합시다 할지 이거 모르는 거야. 근데 현재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또는 어떤 말을 했던가 거기에 맞춰서 야 얘네가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시장은 이렇게 갈 것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슈퍼채팅은 초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시황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예측하거나 맞히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방음벽 저게 되게 비싼 거거든요. 저게 100단이에요. 문짝 하나에. 근데 그 아저씨가 와서 이제 방음벽을 달아주면서 하는 말이 개소리는 어떻게 안 되네요. 네, 그게 개소리는 어떻게 안 되네요. 네, 그랬어. 그래서 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 그거 그 예전에 그 TV 방송 그 뭐지? 방송사고에서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그거. 옛날만 하더라도 아파트에서 그런 거 많았지. 요즘엔 다 개 키우니까 조용히 그냥 너무들 가더라고요. 개소리가 뭔가 주파수가 다른가 봐. 저게 삼중유리예요. 그래서 밖에서 뭔 난리가 나도 안 들리거든. 근데 개소리는 들어와. 희한해. 네. 그렇더라고. 그렇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옛날에는 이제 자주 출연했는데 요즘엔 제가 바깥에 내놓고 있죠. 워낙 방해가 심해가지고 저놈의 새끼가 무릎 위에 자꾸 앉으려고 그래가지고 내놓고 하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생각합시다. 그래서 지금 뭐 시간이 좀 많이 가버렸는데 시장이냐 종목이냐 또는 뭐 시황을 어떻게 보느냐 그런 것들은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만 그것만 생각하세요. 네.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포트폴리오 짜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무방을 제가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죠. 계속 반복하지만 맨날 새롭게 들릴 거야. 왜냐면 방송이 끝나고 나면 기억이 안 나. 그럼 내가, 그렇지. 그때는, 그래. 분명히 그랬어. 라고 생각하지만 끝나고 나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계속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네. 반복해 드리는 거고, 중요한 건 주식에는 정답이 없어요. 네. 지금 이거는 뭐 국영수 수업을 하는 게 아니야. 네. 용비어천가 뭐, 네. 나란 말씀이 둥글게 달아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야. 네. 영어 수학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고요. 미분적분 이런 게 하는 게 아니야.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고장 치러던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누가 썼냐. 이런 거 뭐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야. 1번, 2번, 3번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지. 네.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예측하고 그 뭐가 달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다른 거예요. 내가 그래 시장은 이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풀베팅해. 이렇게 하는 것하고 야 시장 이제 올라간다. 좀 사자.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다릅니다. 이해되세요? 더 쉽게 얘기해 줄게. 우리가 데이트를 나갔어. 자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우리 영숙이가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룰루랄라 막 까불치고 있어. 근데 영숙이가 오늘 기분이 나빠. 쾅! 얻어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예측하고 까불면 안 돼. 딱 오늘 딱 보니까 날씨도 좋고 영숙이도 기분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일단 눈치 한번 봐요. 영숙이가 그냥 싱글벙글해. 오케이. 그럼 오늘 기분이 좋구나. 그럼 룰루랄라 까불 수 있는 거고. 오늘 날씨도 좋고 뭐 분위기도 좋은데 영숙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오늘 뭔가 좀 조심해야 되겠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야. 내가 미리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남자들이 그래서 많이들 당하죠. 그 왜 그러는 건데? 뭐가 문제인데?
여자들 답답하긴 마찬가지야. 이걸 내가 꼭 말해줘야 알아? 말 안 주면 어떻게 하냐 남자가 씨.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거야. 그런 거니까 꼭 그렇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숙이는 누구냐면 누구지? 누구일까? 잘 모르겠네. 하여튼 뭐 그런 애 있어요, 영숙이. 네. 아, 우리 사촌 누나가 영숙이구나. 네. 맞네. 영숙이 누나. 아, 있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시장을 여러분들 그냥 조금 더 그냥 뭐랄까, 아, 너는 시장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말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지금 외국인 매수가 잘 들어와요. 그러면 외국인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계속 들어가게 되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당연한 얘기잖아. 사실 난 당연한 말밖에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내가 뭐 점쟁이나 도서가 아니잖아. 네, 김영숙? 네, 그런가? 네, 아무튼 네, 당연한 말만 하면 당연하게 맞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장을 일단은 볼 때는 그렇다고 우리가 예측을 아예 안 하면 안 되겠죠. 저놈들이 무슨 의도를 갖고 있나는 이건 다 예측이야. 왜냐면 우리가 제임스 토마스의 생각을 모르니까. 제임스 토마스가 지금 삼성전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움직여? 그러면 내가 맞잖아. 그럼 그렇게 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움직이냐? 그럼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해야지. 그죠? 그게 시장을 계속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이거는 뭐 다른 뭐 코인판이나 아니면 뭐 따르게 뭐 분석이 안 되는 그런 쪽에서는 이게 나올 수가 없어. 주식이니까 가능한 거야. 왜냐면 주식은 수급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앞으로 동향이나 뉴스나 이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모든 걸 다 종합해가지고 딱 보고 있는 거지. 야,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런데 니들 가만히 있을 거야? 아, 니들 분명히 사야 될 것 같은 애들인데? 근데 왜 안 사지? 일단 기다려보자. 그렇지, 니들 들어오는구나. 라고 하고 그때 딱 맞춰서 들어가는 거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살을 붙이지 마요. 뉴스 끌고 와가지고 뭐 이게 뭐가 뭐 반도체가 어쩌고 저쩌고 뭐 어디 업황 저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게 앞으로 뭐 이렇게 간다던데 뭐 증거사 리포트에서 뭐 이렇게 나왔다는데 쟤는 나보다 증권을 더 주식을 더 오래 했는데 걔가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얘네 추천주였는데 뭐 다 필요 없어. 그게 뭔 상관이야 그게. 네, 그게 뭔 상관이요. 네, 그것이 뭔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살 갖다 붙이지 말고요. 뉴스 갖다가 들어오지 말고 거기에 내가 또 빠져들지 마요. 여러분들 항상 겉돌아야 돼. 시장을 이렇게 겉돌아 주세요. 네, 시장을 겉돌아야 됩니다. 우리 엘리팡님은 남자분이 자꾸 오빠 오빠 그러는 거 아니야? 네, 무슨 신용장구 얘기 계속해요.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 신용장구는 신용 이제 사람들 못 써요. 대출도 못 나가고 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개인들 자금이 한계가 왔다니까요. 네, 개인들 자금이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 자금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오게 되면 결국에는 질 수밖에 없어요. 더 급한 사람이 지게 되어 있어요. 네, 더 급한 사람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뭐가 회사가 제일 큰지 뭐가 제일 큰지는 아니지 블랙락이 제일 크지 않나요? 네. 네. 그 하루 이틀에 어떤 신용의 움직임 뭐 떨어졌다 올랐다 이거 여러분 뭐가 중요하지? 왜 중요하죠? 삼성전자 오늘 뭐 0.3% 올랐다 이게 왜 중요해? 코스피가 올랐다 왜 중요해?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계좌잖아요. 네, 여러분 종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여러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시장을 자꾸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요. 시장은 그냥 내가 지금 그래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라고 보면 되겠죠. 자, 오늘 시장 괜찮으니까 투자합시다. 오늘 시장 안 좋으니까 좀 기다립시다. 딱 그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나갈 건 없잖아.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이거 원봉 이거 좀 애매한데요. 좀 기다려 봅시다. 오늘 코스닥 시장? 괜찮은데요. 중소형주들은 좀 해볼까요? 그냥 그거잖아요. 근데 뭐 신용이 뭐 털렸나 아니면은 뭐 주가가 올랐냐 뭐 그런 거는 굳이 생각하지 마세요. 뭐 떨어져도 올라간 놈이 있는 거고 올라가도 떨어진 놈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뭐 이럴 때 주식 산다고 안 물리나? 이럴 때 사도 물려요. 네. 요새 사가지고도 물린 사람도 있어요. 다 올라갈 것 같죠. 근데 이런 사람은 물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단기적인 어떤 변화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이벤트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락 이후에 급등 나오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이 상황이 계속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신고가가 나와서 뭐 계속 날라준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숨겨왔던 여러분들 비자금을 꺼내시면 돼요. 계속 가게 되면 계속 가게 되면요. 근데 시장은요 지금 이런 조정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는 뭐 또 이런 하나의 어떤 조정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시장이 지금 빠져야 될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어. 왜 빠져야 되지? 시장이 왜 빠져야 돼요? 시장이 왜 하락을 해야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명쾌하게 답을 내리실 수 있나요? 나는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100가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떨어져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 나는 무조건 긍정론자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내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시장이 빠져야 될 이유가 없어. 한 가지 있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 있겠다.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어. 근데 이거는 그냥 대형주에 국한된 이야기잖아요. 개인들의 신용이 너무 많아. 이거 개인들에 국한된 이야기, 대형주에 국한된 이야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국한된 이야기예요. 그럼 걔네들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가. 뭐 그럼 걔네들 못 가면 지수도 못 가겠죠. 그렇지만 지수가 못 간다고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옵션은 하지 말라고. 네. 옵션은 하지 마세요. 옵션은 그냥 막차 타는 거야. 그런 거 옵션 그거 하지 말고 좀 정상적으로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옵션 그럼 몰빵 하지 말고. 그거 제가 가끔씩 비관론자들이 오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그렇게 빠질 것 같으면 풋에다가 그냥 몰빵 지르고 푹 주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옵션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네. 아이 진짜 무조건 올라가는데 봐봐. 네, 또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되는 거요. 아니 방송을 여러 번 많이 들으셨던 분인데 왜 그러지? 자 봐봐요. 자 여기로 다시 넘어가요. 2007년도로. 자 무조건 올라갔어. 그죠? 무조건 올라가. 경기가 좋으니까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가는 동안 뭐가 나와? 여기서 옵션질하면 깡통이야. 아시죠? 그래 무조건 올라가지. 근데 여기서 옵션질하면 깡통이라고. 깡통이면 죽는 거예요. 무덤 하나 생기는겨. 무덤 딱 생기면 어떻게 돼? 내가 좀비야? 간 열고 나오게? 돈이 없는데 뭘로 복수할 거예요? 주식은 괜찮아. 내가 빚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있으면 내려갔다가 어차피 올라가는 상승 구간이면 내려가도 괜찮아. 버텨도 돼. 근데 옵션은 그렇지 않아요. 뒤지는 거거든. 그럼 무조건 깡통이 지름길 아닙니까? 도박처럼 하지 마, 주식을. 주식을 도박처럼 하는 순간 모든 게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네. 바로 그거요. 오빠 하지 마요. 진짜 왠지 좀 오빠 하면 이게 좀 이상한 건데. 네. 진짜. 아무튼 옵션 하지 마요. 네, 옵션은 여러분들 이거는 뭐 옵션으로 돈 버는 분도 있겠지만, 네, 어쩌면 파생 상품이니까 돈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애매하게 주식하는 사람이 돈을 잃어가지고 옵션으로 치면은 뭐 대박 난다 이런 얘기 듣고서 옵션 들어가면 그냥 바로 깡통이야. 네,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아예 모르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아예 그냥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러면 돼. 그러면 됩니다. 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옵션은 자동차 살 때나 네, 풀업으로 땡기시고 그런 거 아니면 옵션은 하지 마. 옵션질 어디서 옵션? 우리나라가 옵션질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옵션 하지 마요. 네, 그런 건 아예 그냥 모르고 있는 게 나아요. 네, 모르고 있는 게 낫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빠져야 될 이유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다는 거. 네, 개인들이 많이 샀다는 거. 개인들이 많이 샀다는 거 왜 빠질 이유예요? 라고 하면 개인들이 많이 사게 되면 일단 주가가 이게 전부 다 사실은 개인이 올린 거잖아요. 개인이 올렸다고. 그리고 지금 잘 안 나가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연착륙을 시킬 것이냐 경착륙을 시킬 것이냐인데 일단 시장은 좋아. 외국인이 보는 입장에서 얼마나 까다롭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외국인이야. 네. 물론 우리가 사이즈는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외국인 생각해 보세요. 뭐 나는 좀 비슷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예,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즈는 다르겠지만 외국인이야. 자, 저는 제임스 토마스예요. 제임스 토마스인데
아씨, 뭐 저걸 좀 더 시장에 올라간다니까 주식을 사고는 싶어. 근데 개인들이 주식을 보니까 코리안 개미들이 주식을 많이 올려놨어. 아, 지금 사는 거 조금 비싼데? 망설이가 되겠죠? 망설이가 되잖아요, 당연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식을 떨고 싶은데, 떨구려고 할 때마다 더 사. 더 많이 사. 돈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계속 사.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개인들의 자금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개인들의 자금력은요, 그냥 레벨이 99라 그러면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레벨 10 정도밖에 안 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금이 계속 들어가 있어. 그러면 얘들이 생각하기에 그렇죠. 자, 지금 여기서 내가 더 사는 것은 무리겠다. 그리고 일단은 많이도 먹었겠다. 그럼 일단은 좀 팔고 돈을 주고 좀 기다릴까? 파는데 파는 족족 개인들이 다 받아가요. 아, 이것 봐라. 이대로 가다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 분명히 그 생각 들 거 아니야. 왜냐면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팔 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다시 사야 되거든. 네, 다시 사야 되거든. 왜 다시 사야 돼요? 주가는 올라간다는 전제가 붙어 있으니까 다시 사야 돼요. 그럼 내가 일단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팔면 주가가 떨어진다. 떨어지면은 개인들이 투매가 나온다. 더 싸게 산다. 그럼 다시 올라간다.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서 계산하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 팔았는데 그냥 유지가 돼버리네. 개인들이 그냥 더 샀네. 빠져도 요만큼밖에 안 빠졌네. 내 원하는 가격이 아니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도 머리가 있으니까 짱구를 굴릴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러면 우리가 연착륙으로 갑시다. 안 나오면 나오게 해야지. 굴에 내가 사냥감이 들어가 있어. 내가 이제 뭐 곰이나 이런 걸 사냥해야 되겠어. 늑대 뭐 멧돼지 이런 거 뭘 해야 되지? 굴 속에 있는 하여튼 뭐 사냥감이 있어. 너구리 뭐 이런 거 사냥을 해야 돼. 그럼 이거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돼요? 야, 나와라 소리 치면 나옵니까? 여기다가 뭐 해요? 불 피우잖아. 연기를 막 집어넣죠. 그럼 어떻게 매우니까 나오겠지? 나올 때 잡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거를 기다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얘네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그거야. 야, 니네 어디까지 참을 건데? 이제 가야지. 저기 봐, 저기 좋은 데 있잖아. 가야지. 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로 가는 겁니다. 바로 그거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요, 지수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잘 못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대형주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코스닥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왜? 이쪽으로 상대적으로 쏠려줘야 되니까. 그럼 개인들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얘도 더 튀면서 뭐가 나올까? 상투가 나오겠지. 그때 우리는 팔 거란 말이에요. 그때 팔면 얘네들은 뭐가 돼 있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코스닥의 전성시대가 오게 되고 코스피는 떨어지게 되고 그럼 우리는 이거를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겠다는 이야기지. 그게 언제쯤 되는 건가요? 내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아, 이렇게 움직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런 쪽으로 많이 가세요.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잘 캐치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다 보면 이게 순환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금이라는 게 어디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장이 시장 자체가 너무 부정적이거나 아주 뭐 망할 것 같다거나 이렇게 나오면 무슨 핫걸도 나오냐 이제는. 나 미치겠네 진짜. 저기 한번 가보자. 뭐 하는데요? webcamschat.com. 네. 핫걸 앤 보이 비디오 챗. 비디오 챗? 보면서 하는 거야? 근데 왜 핫걸이고 보이냐? 핫보이는 아니야? 참나. 영어야? 외국인이야? 뭐야? 씨. 이거 뭐 링크가 있는 거예요? 눌리는 거 아닌데? 네. 웃기는 사람이다. 별게 다 있네요. 미치겠다 진짜. 나 뭐 지금 걸어놓나? 나 요즘에 인기 탔어요. 나 구독자 많이 안 늘었던데. 구독이나 한번 눌러주세요. 네,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구독자 좀 늘리자. 10만 명 빨리 갑시다. 네, 10만 명 빨리 돼서 우리 호텔에서 만나자고요. 호텔 그 켄싱턴 호텔. 네, 거기서 한번 보자고요. 아, 나 요즘에 19금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요즘에 되게 건전해졌어요. 네, 저는 19금 얘기 잘 안 하죠. 네. 조리가? 괜찮다. 조리가. 자금은 어쨌든 이렇게 돌아가고 가는 겁니다. 도는 거고요. 자, 신용에 대해서 신용이 너무 많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물론 신용이 많긴 많아요. 근데 신용이 많다고 해서 다 나쁜 건 또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너무 많으면 항상 뭐든지 너무 많으면 문제예요. 근데 신용이 많다는 것은 뭐겠어요? 종목들 보면은 가끔씩 종목들 보면은 신용이 뭐 7%대, 10%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런데도 이런 애들 더 가. 왜 더 가는 거지? 인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인기가 많아서요. 인기가 많으면 신용이 늘어나요. 신용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상투는 아니에요. 신용이 없으면 거래도 같이 줄어요. 그러면 시장도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 신용을 그냥 무작정 떨어뜨렸다 그러면 개인들 자금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거 어떻게 받을 거야? 개인들이 자금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거 떨어져 나오면 외국인 기관이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죠. 못 받으면 밀리는 거예요. 동학개미가 여기서 물량 가지고 밀어 올릴 때처럼 만약에 이걸 다 쏟아내 버린다 그러면 밀리는 거예요. 답이 없어. 그걸 원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용 같은 경우도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탁금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2000포인트, 1000포인트대 시장 상황을 생각할 거예요. 물론 그때에 비해서 늘어난 건 맞아. 그렇지만 요때 규모와 요때 규모는 당연히 다르지. 반대매매 규모도요. 이때와 2008년도 여기 리먼 사태 때 요때와 비슷하다 해서 뭐 역대 최대급이다라고 하지만 이때는 1000포인트였고 지금은 3000포인트예요. 넌 1000이고 난 3000이야. 딱 그거거든. 규모가 달라. 그래서 이제는 이 신용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수준, 뭐 벌써 20조예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옛날엔 10조 원대였는데 많잖아. 이거, 시장 규모가 3배 뛰었잖아요. 그러면 신용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규모가 커지니까요. 장이 떨어지면 당연히 쪼그라들겠죠. 왜? 시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신용에 대한 부분은 일단 시장이 더 올라간다 싶으면 더 늘어날 겁니다. 네. 더 늘어날 거예요. 장이 올라가면. 그래서 신용을 털고 가는 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죠. 근데 악성 물량도 있잖아요. 악성 물량. 이렇게 삼성전자나 이런 것처럼요. 네. 원래 1000여가 3000여가 아니잖아. 그 뭐예요?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그거 아니었어? 그 TV에 나온 거 아니었어요? 이런 거 악성 물량. 악성으로 이제 뭐들은. 근데 실제로 보면 신용도 0.2%밖에 안 되죠? 규모가 크니까 그래요. 그럼 이거 개인들이 신용을 써서 빚을 내서 많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인 자금이 더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 그게 뭐 사실 이 삼성전자의 개인들의 어떤 신용이 문제가 된 만큼 그런 정도는 아닐 거란 이야기죠. 근데도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문제는 넌 1000이고 난 3000이야? 그거라고요? 난 뭔 소린가 했네. 넌 1000이고 난 3000이야? 알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신용이 많이 들어온 게 실제로 삼성전자를 움직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금액 같은 부분들이나 예탁금의 규모는 시장이 커지면 일단은 여러분들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네. 생각해봐요. 그 월급을 200만원 받는 사람이 쓰는 한 달 생활비하고요. 월급을 5천만원씩 받는 사람이 한 달에 쓰는 생활비하고 규모가 다르잖아. 네. 규모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이런 규모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겠죠. 시장의 규모가 클수록 예탁금이나 신용 잔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이게 뭐 문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대신에 속도가 너무 빠르게 올라갔다라든지 아니면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졌다든지 이렇게 급변하는 변화에서만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고 슬슬 늘어난다. 시장이 슬슬 올라간다. 그럼 문제 없어요. 그래서 하루 뭐 늘어났다 하루 줄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신에 이렇게 급락에 나올 때 신용이 줄어졌다 그러면 개인들이 좀 털렸구나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근데 신용 잔고가 뭐 지금은 뭐 20조쯤 되죠. 20조 되나?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걱정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뭐 지금 보시면 뭐 어마어마한데요. 자금들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히 걱정하실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할 거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네. 이렇게 변화가 좀 있어도 당연히 좋은 종목이라면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100% 이상 나오는 종목들이 하나씩 자리를 꿰차고서 에헴 그리고 뭐 뒷방에 이렇게 딱 늙은이처럼 앉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든든한 거야. 그 애기가 있으면 내 뒤에 아빠가 있는 거야. 예.
야, 나 우리 아빠 뒤에 있어, 이씨. 막, 그럼 똑같은 거야. 아빠가 뒤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 그렇잖아요. 네. 근데 얘는 뒤에 엄마가 있어. 그럼 이건 무섭다. 아빠가 엄마를 이길 수가 없거든? 야, 나는 뒤에 엄마 있어! 그러면, 이씨. 그러고 이제 가야 되겠지만. 왜 남자는 여자를 못 이기는 거지? 희한하네. 힘은 더 센데 말이야. 아무튼, 네. 뒤에 아빠가 있는 내 뒤에 백이 있는데 뭐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식을 단기간에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무조건 투자하세요. 주식은 시간이다. 주식은 기다림이다. 주식은 그냥 도 닦는 거다. 주식은 살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냥 아예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해. 그 다음에 딱 한 가지. 높은 데서만 사지 마. 시끌시끌한 거 가가지고 그냥 뉴스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어이쿠 저거 봐라 사람 많네. 그거 거기 괜히 줄 서 있어. 맛집에 줄 서 있다고 맛집이 다 맛있는 게 아니여. 네. 맛집이 줄 서 있다고 다 맛있는 집이 아닙니다. 그 옆에 팔이 날린 집이 오히려 더 맛있는 집일 수도 있어요. 뭔 본론이요. 이제 다 끝났는데 다 본론이요. 이제 다 끝났어. 네,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셔야 되는 것은 시장이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네, 야 이제는 카드 대란까지 나옵니까? 아 그래요. 2000년대 초반이 아니라 그때를 언제로 봐야 돼? 90년대 후반이지. 네, 그때만 은행 가면은 어머 오빠 카드 하나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카드, 신용카드. 근데 신용카드는 안 만드세요? 네. 카드가 그때 5장, 6장씩 이제 줄 쫙 해서 시간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돌려막기 하게다가 이제 빵 터져가지고 이제 난리 났죠. 네. 이때하고는 다르지. 네. 카드 대란이 지금 왜 나옵니까? 여기서. 네. 가계부채가 많은 건 어쩔 수 없어. 네. 가계부채가 많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네, 카드 대란이나 지금 뭐 저 리먼 사태 때 뭐 그때랑 비교할 때가 왜냐면 그때만큼 경기가 좋지가 않은데요. 살만하다고 느껴지지가 않는데. 네. 자, 카드를 만들었다. 돈이 없어서 만든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왜? 처음에 카드 만들 때 어떤 생각 들어요? 누구한테 카드를 해주지? 대학생인데요. 대학생은 뭐 알바 안 하나? 돈 없어? 그럼 내가 생각하죠. 돈 있지? 아이, 그럼 한 달에 30만 원인데 뭐 카드 써. 뭐 해? 그러다가 터지는 거지. 점점 경기가 좋다고 느꼈다가 팡 터지는 것이 바로 그런 어떤 거품 아니면 이제 상투 이런 건데 지금은 상투가 아니잖요. 지금 바닥인데 경기가 바닥 아닙니까? 지금 뭐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밖에 나가서 춤추시는 분 계세요? 아우 나 그냥 월급이 너무너무 뭐 요즘에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 실적이 너무너무 좋아. 미칠 것 같아요. 그냥 돈이 막 굴러 들어오네. 네. 그런 분 계세요? 요즘에 돈 너무 잘 벌려요. 그런 분 계세요? 나 우리 집 쌀 떨어졌다고. 지금 어디서 경기를 지금 고점을 논합니까? 네. 경기가 좋으면 내가 우리 집에 쌀이 떨어지겠어?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 경기가 그렇게 좋아요? 구직난 그렇게 좋은가? 사람들 이렇게 막 돈을 막 펑크 쓰고 다닐 만큼? 절대 그러지 않아요.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기가 안 좋은데 뭔 고점이요. 그죠? 그러면 경기가 여기서 그냥 멈출 거요? 경기가 지금 왜 안 좋은 것 같아요? 경기가 왜 안 좋죠? 아니요. 경기 사이클은 항상 그렇습니다. 무조건 S자.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허울 좋게 더블 디비니, 경기 침체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기 침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이 경기 침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경기가 후퇴하는 시기에서 경기 침체로 가기 전에 정부에서 힘을 쓰는 거지. 유동성을 공급하든지 정책적인 부분을 통해서 침체로 가기를 막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내다보는 거야. 네. 너무 많이 내다보는 거예요. 경기는 안 좋지만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대외 물량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무역 분쟁이 지금 점점해졌잖아요. 근데 지금 국내가 문제인 거지. 국내 경기가 안 좋은 게 문제예요. 기업들 실적은 다시 좋아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시장이 뭐 경기가 안 좋아졌어. 그런 상황이라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흑자 뭐 이런 것들 가지고는 보실 게 아니라 이런 경제 지표는 불황형 흑자도 있는 거고, 네. 수입이 뭐 줄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흑자 규모가 최대치다. 이거는 또 따져봐야 돼. 경제 지표를 가지고 통계청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귀찮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게 말을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다. 근데 경제지표는 이제 통계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얘가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서 이렇게 좋아졌는지 여부를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야 돼. 근데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뭐냐면 소득, 개인 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개인 소득과 지출, 그 다음에요. 뭐 이제 뭐랄까 임금 인상이라든지 뭐 물가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다 종합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딱 발목 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지금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는 게 뭐요? 코로나죠. 코로나. 이거. 그럼 요거는 언제 끝나냐? 곧 끝나겠죠. 어떻게 끝나겠죠? 그럼 뭐 점점 좋아지겠지 않겠어요? 뭐 지금 확진자 늘어난다고 하지만 뭐 위드 코로나 얘기 나오고 뭐 접종 높아진다고 뭐 그럼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끝난 거지 뭐. 지금 당장 안 끝나도 곧 끝나겠죠? 언젠가 끝나겠지? 그럼 그때까지 경기는 계속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뭐 어떻게든 하겠지. 지금은 어쨌든 경기가 고점이 아니라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장이 빠집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단 500포인트가 더 올라가도 경기 주가는 더 올라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뭐 5000포인트 간다, 10,000포인트 간다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 그거는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지수가 10,000포인트를 가려면 얼마만큼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뭐 사상황을 보면 너무나 저평가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근데 10,000포인트 가려면 내가 살아생전에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 생각하는 분들 계신단 말이야. 그죠? 내가 살아생전에 10,000포인트를 볼 수 있을까나? 네. 못 볼 수도 있지. 그렇잖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는 꼭 여기서 생각이란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유 상투구나, 많이 올랐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자금이 움직일 건지, 내가 그래서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럼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시장이 내려간다 올라간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뭐라 할까요? 유도리 있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시장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지, 종목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지, 계좌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지, 나라 경제를 걱정하는지, 세계 경제를 걱정하는지, 우주 평화를 걱정하는지, 이거 잘 생각해 봐요. 우주 평화를 뭐 달라고 걱정해? 지금 세계 경제 뭐 하라고 걱정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오늘 어떤 분들이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 내일 아침에 밥은 얻어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아니면 내 계좌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가 가진 주식은 어떻게 될까? 이게 중요한 거지. 무슨 지금 뭐 세계 경제를 걱정하고 있고 뭐 경제 지표 뭐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까? 난 몰라, 관심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식하면서 뭘 내가 주식을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경쟁력 높여가지고 내가 자본력을 더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더 잘되게 해줘야지. 그러면 세계적으로 뭐 부강한 나라 되겠지. 천만의 말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걱정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야. 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무슨 시장이 빠지고 뭐 그거 다 필요 없는 거고. 네, 지금 여러분 계좌를 어떻게 할 것인가만 걱정하세요. 지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그냥 냅둬요. 지가 알아서 올라갑니다. 저 많이 내려갔는데요. 그러면 더 사세요. 그냥 올라갈 거예요. 아유, 저 더 내려, 이모 2,700까지 떨어졌는데, 어차피 올라가요. 어차피 3,000이고 5,000이고 갑니다. 계속 가요. 뭐, 그냥 죽도록 갑니다. 그냥 어차피 뭐, 저 밑에부터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야.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저런 흐름을 타고서 어떻게 갈 것이냐, 그 타이밍을 잡는 그런 종목이 필요한 거지. 시장을 왜 걱정해요? 시장이 내려가도 올라가는 게 있는 거. 왜 이렇게 다 보내려고 그러지? 뭐요?
내가 지금 약간 너무 흥분하고 있나? 누가 시작한 거야 지금? 김명희 님이 시작한 거구나. 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지금 막 다 보내고 있는 거야 나를. 왜 나 지금 막 이제 막 이제 시작인데 방송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본론 들어갑시다. 이제부터 시작하는데 오늘의 본론은 뭐냐면 야 이럴 수가. 월급 종목은요 매달 10일입니다. 네, 매달 10일이요. 제가 월급을 타야지 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매달 10일 날 오시면 되고요. 내일 라방, 네,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1시 30분. 점심 식사하시고 오시면 돼요. 네, 그러면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의 핵심은, 네, 위메이드 100% 수익, 네, 끼우! 이게 핵심이고요. 네, 좋은 주식은 여러분들이 잘 들고 가시고 걔네들이 버퍼링 역할을 해주게 되면 지금 물려있는 것들에게도 여유가 생기고 어지간한 것들은 그냥 들고 가시고 시장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내 종목들을 어떤 방향으로 보낼 것인가 거기에만 집중하자.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지금 방송을 마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벌써부터 맛이 갔잖아요. 이거 봐. 조금 덜 잘생겨지지 않았어요? 아까는 되게 생생하게 잘생겼는데 지금은 뭔가 얼굴이 좀 흑빛이 되어가고 있고. 네. 말을 많이 했어. 내가 오늘은 동네 아줌마들보다 더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만해야 될 것 같아. 내일 낮에 또 봐요. 네, 내일 또 보고 시장 걱정하지 말고요. 시장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봅시다. 네, 긍정적으로요. 긍정적으로 보고 지금 시장 걱정하지 말고 세계 평화 걱정하지 말고 내 계좌에 있는 내 종목이 어떻게 빨리 회복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꼭 생각하세요. 꼭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봐줄만 하다는 건 뭐예요? 네, 여전히 눈부시다 해야지. 참 진짜 센스가 별로신데. 네. 자, 내일 아침에 뵐게요. 네, 아침에 아침 시황 또 들으시고요. 네. 내 것만 걱정하세요. 남의 것 괜히 오지랖하고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 세계 시황 알아봐자 머리만 아픕니다. 내 것만 보세요. 내 것만. 나만 바라봐.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녹화는 여기까지. 녹화 조금 이따 올라가요.